자, 이제 우리 235페이지 거기 보니까 주택 정책이 있죠? 네. 쭉 넘어가서 다른 거 읽지 말고요. 실제 공부할 건 239페이지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임대주택 정책. 이건 100%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일단 제목부터. 자, 제목 첫 번째 임대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정책? 규제 정책. 두 번째 임대료 무슨 정책? 찾아가시오. 보조금 정책.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칠판 보시고. 이게 시험에 날 확률은요, 우리 과거에는 요 세 개 중에 딱 한 개만 시험 났거든. 그것도 매년마다 시험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 보니까 이 세 개를 같이 혼합해 시험 낸다. 혼합해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한 80% 정도 할 확률이 있어. 여기 한 15% 정도, 5% 정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임대료 규제를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야, 무조건. 그런 다음에 적어도 보조금 정책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적어도. 그런 다음에 마지막 와서 이건 지금 마지막 한 8월 달 넘어서 공부하셔, 공공임대료. 안 되니까. 근데 임대주택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항상 임대주택은, 자, 주택을 만드는 시간은 장기지. 그럼 결국은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 두 개를 꼭 구분하시라고. 그죠? 앞으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이건 전부 장기입니다. 단기 앞에 반드시 단기란 용어를 써주게 돼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단기와 장기의 구분 기준 뭐예요? 그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죠. 이 말은 요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만약 단기에서 공급이 이런 증가 또는 감소란 말 딱 쓰지. 다 틀린 거야. 왜?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단기는 공급은 변화 없는 거요. 장기일 때는 단기는 수요만 변화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일 때 공급이 뭐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이런 문구를.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언급했지만 어떤 특별한 말 용어 쓰지 않거든. 무조건 이건 장기입니다. 단기는 항상 단기란 용어를 꼭 쓰게 돼 있다고. 자, 일단 가볼게요, 이제.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자, 봐보세요. 이제 이런 거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먼저 이거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하셔야 돼. 원칙은 시장에 우리 정보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 뭐냐고, 이게 균형 가격 또는 균형 임대입니다. 국가가 규제한 가격이 규제 가격이 되겠다, 그죠? 이때 원칙은 둘 중에 누가 더 비싸겠습니까? 시장의 균형 가격이 더 비쌉니까? 규제가 더 비쌉니까? 균형이 더 비싸게 되죠? 이게 원칙이야. 이걸 기억하시라고. 다시 이 말입니다. 원래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균형 임료입니다. 임료가 월세 100이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싼 결국은 소득이 낮은 분이 이런 집을 가져갈 기회가 없더라. 그래서 국가에서 뭐 있습니다. 너 절대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제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문제가. 자, 그러면 이거 말로 해볼게요.
원래 월세 100이 되던 게, 자, 말로 합니다. 지금 그냥 특별히 하지 말고. 그러면 월세 100이 되던 게 월세 60으로 낮아지면 수요는 뭐 하겠습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공급은, 공급 뭐 하겠습니까? 월세 원래 100이 되던 게 국가 60 이상 받지 말아 했어. 공급은 감소하겠지. 그죠? 감소한 만큼 보세요. 수요가 이만큼 늘어난 만큼 공급이 이만큼 감소한 거 아니에요. 요거 차이만큼 뭐 발생하지? 차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살놈이 이런 똑같습니다. 명절날 서울역 가보니까 기차표 살놈은 되게 많은데 기차표는 한정돼 있지. 초과 수요 발생했지. 그거 뭐 발생하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다시. 그럼 공급이 감소한 거는 원래 100을 받아야만 되는데 60 이상 받지 말아 했잖아. 손해본 거죠. 그럼 얘는 공급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요 정도 단가를 맞출 것 같은데? 그지? 집 질 때. 그 주택에 대한 질은? 이런 거 말로 쭉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런데, 자, 일단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뭐라는 거면, 이걸 갖다 제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임대주택 시장의 규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좀 어렵지만 이 단기, 장기를 정확히 구분하시라고. 자,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한 목숨 걸지 말고 설명에 대한 이 내용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월세 100. 단기는 공급이 현재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급. 이게 수요거든. 장기는 공급이 완만합니다. 이게 그래프의 큰 의미 갖지 말라고. 그래서 월세는 10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랬는데 국가에서 분명히 규제했죠. 60 이상 받지 말했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봐보자고. 자, 일단 단기는 공급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는 월세가 떨어진 만큼 수요가 뭐합니까? 늘어나지.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응? 이렇게 비교해야 돼. 1번에 1번끼리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자, 과거보다 수요가 뭐였지? 그럼 결국은 요것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 올라가야 되지. 근데 국가에서 절대 이거 올리면 안 된다 강제했단 말이야. 집값 변화 없어? 60이라고. 그러면 자, 이때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였지? 100이었는데 신규 임대주택은 월세 얼마요? 60이지. 60이면 이동해 안 해? 이동하지. 그죠? 목적이 뭐요? 예, 기존 임차인 신규로 넘어가게 만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효과 있어 없어? 있죠? 넘어가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장기는 보니까 단계 수요 감소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도 이제 공급 변화가 있거든. 원래 100을 받아야만 정상 이윤 발생되는데 60 이상 받지만 해서 손해 본 거 아니야. 손해 본 것만큼 공급이 뭐하지? 줄죠? 요것만큼 뭐 발생해? 초과 수요 발생하지. 자, 가볼게 이제.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공급자가 결국 뭐 이런 물건 만들면 뭐하지? 손해 볼 거 아니야. 그죠? 100을 받던 게 60 받아 그랬으니까.
그건 딱 세 가지 행동을 무조건 취한다. 첫 번째, 공급을 뭐하지? 공급. 그러면 공급 부족이 해결했습니까? 더 심각합니까? 심각한 거지, 그죠?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이 정도 단가를 맞춰서 계속 공급한다면 이런 자재등을 뭐 있습니까? 나쁜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또한 야치 기존 임대주택은 현재 100을 받아야만 정상인데 60 이상 받지 말아서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본 것만큼 나 같으면 월세 등을 주지 않고 이 전세 바꿀 거라고. 그지? 수익이 높은 쪽으로. 그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것이다. 다른 용도로. 자, 요거.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라고요. 얘는 이동했지. 얘는 결론상 안 하더라. 왜 그럴까? 요것만큼 뭐 생겼지? 뭐 발생했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결국은 뭐 존재한다고? 암시장이 존재한대. 자, 다시.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요? 100이지? 그런데 봐보죠, 이제. 아니,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라는 거면 좋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명목상 계약 60을 쓰겠다. 그렇지만 너 아니더라도 언론 되게 많이 써 있으니까 너 이만큼 월세 주면 내가 집 줄게 이란다고. 그잖아. 이게 암시장 아니야. 그죠? 그러면 가격 몇 개야? 몇 개? 2개 있지. 명목상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분명히 다를 거 아니 이게 이명 계약서가. 그래서 이중가격 발생합니다. 이중가격.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신규 임대주택 넘어가면 월세 실제 얼마 내야 돼? 140이지. 그러면 임대 규제 정책의 효과 있어 없어? 결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 규제든 단기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는 효과 없다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분이 있죠? 안내배 안철수. 그가 뭐라 했습니까? 현 정부는 산무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는 뭐 있습니까? 빨리 분양가 규제 정책을 하라 하더라고. 이거는 뭐요?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지금 효과 없잖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실패한 게 뭔데, 국가에서? 현금 실패한 뭐예요?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계속 하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단기에 빨리 하고, 장기는 뭐 해야 돼? 수요를 계속 많이, 수요가 아니고, 공급량을 늘려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단기는 수요 정책이라고. 하여튼 그런 건데, 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보니까 이건 부동산 정책 그렇게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조금 하여튼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칙은 뭐지? 원칙은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균형이 그럼 효과 있어 없어? 어떤 영향이 있지. 그런데 자, 요거 아셔야 돼. 예외. 만약에 규제가 더 비쌀 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제. 아니 국가에서 보니까 야, 너 15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규제가 더 높은 거지. 균형보다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가 있죠. 이런 규제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월세 받으라 했을 때 월세 얼마야? 얼마야? 100 아니야? 규제 없다면 뭐야? 네 마음대로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월세 100이지. 근데 150 이상 받지만 하면 이론상에는 뭐 요만큼 수요 감소하지. 공급 증가하지.
요것만큼 초과 공급 발생하겠지. 근데 자 보세요. 이럴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건데,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현재 건축업자는 당연히 빈집이 미분양이 될 거 알면서도 짓겠냐고. 자, 초과 공급 발생해 점점점 월세 떨어지겠지. 어디까지?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둬도 뭐 있습니까? 월세 100이라고. 이거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100이에요, 100. 그러면 절대 이거 하셔야 돼.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용어 쓰면 다 틀린 거야. 어디든지. 이 용어 못 써. 그냥 규제 안 해도 월세 100. 이거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얼마요? 100이라고.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까? 요까지 기억하라고. 요까지. 그래서 여기 다요. 나중에 하면 제가 딱 한 개 더 할 거라고. 자, 미리 해볼게. 이거 보세요. 단기는 요것만큼 초과세 발생했지. 장기는 이만큼 발생했지. 누가 훨씬 많이 발생해? 장기거든. 그런 것도 가끔 시험 나오긴 해. 네? 한다고. 다음에 그거 설명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지금 요것만 해도 충분해. 이거만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이제. 자, 문제. 예. 51번. 임대료 규제란 건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를 임차인이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도죠. 자, 52번. 임대료 상승을 통제한다 이 말은 임대료 규제입니다. 단기에선 임차인의 주거 이전을 갖다가 활발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3번. 장기는 주택 부조 현상이 더 심해지겠지. 54번. 주택에 대한 질은 떨어집니다. 55번. 자,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균형 임료보다 낮게. 이 말 보세요. 얘보다 이걸 낮게 설정했을 때 영향 나온다. 그 낮게 설정했을 때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지겠다, 그죠? 또는 저기 있는 임대료 주택 부정세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56번. 자, 이중가격 발생하죠? 자, 57번 잘 보자고. 임대료 상승을 임대료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일 이 말 뜻입니다. 단기에서는 여기 쏘면 안 돼.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 말 뜻이야. 그게 표현이. 네? 불변이기 때문에 결국 뭐 임대료 규제 효과가 발휘되지. 발휘되잖아. 지금 단기는 효과 있는 거 아니 지금. 응?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요거 됐으면 자, 책 가볼게 이제. 책에 240페이지. 자, 괄호 2번. 괄호 2번은 보니까 규제가 더 큽니까? 더 높습니까? 균형이 더 높습니까? 옆 2번 옆에 원칙 쓰느라고. 원칙. 우측에 있는 괄호 3번에 다 뭐 있습니까? 이건 규제가 더 높지? 이건 예외. 자, 칠판 보시고 예외는 아무런 보세요. 예외는 결국은 원래 있는 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 있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은 그 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보니까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또는 2번 뭐 질적 지하 등은 절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괄호 4번은요. 임대료 규제된 주택난이 있죠. 요거는 이거 볼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이 2번 설명되어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240페이지 있는 괄호 2번에 있는 것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설명이나 예? 괄호 4번에 있는 임대료 규제에 대한 이 문제 있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 설명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뭐라는가 하면요. 요걸 갖다 딱 가지고 읽어보시라고. 그대로. 아마 그러면 될 거예요. 자, D장 가볼까요? D장에 보니까 242페이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지?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런 거거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요것만.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임대료 무슨 정책? 자, 요거는 비록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 설명 안 한다고.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말 보세요. 여기 원래 월세가 100이 들어가면 이 집 들어갈 수 있대. 그 월세가 너무 비싼 결과 서민들은 이 집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에서 여기 뭐 있습니까? 얘한테 보조금을 갖다가 지불한답니다. 얼마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묻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돈 60만 에서도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얘는 뭐야? 국가가 인위적으로 규제한 거 아니야. 이건 국가에 보조금 준 거라고. 논리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첫 번째,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내 실질 소득이 뭡니까? 올라간 효과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보통 이 딱 나오면요, 내 연봉이 올라갔다 생각하고. 그 주택에 대한 소비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자기 연봉이 올라가면 다른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같은 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열어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보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소비자한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고 거꾸로 집을 짓는 공급자, 건축업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둘 다 지급해. 자, 우리 특히 옛날에 보니까 여러분 건설에서 보조금 지급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누군지 압니까? 부영건설이야. 참 이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옛날에 1998년 뭐 발생했습니까? 요때 전국에 우리 1군, 2군이 다 망했다고 건설회사가. 여러분 알고 있는 동아건설 거기 꽤 많습니다. 청구, 우방 다 망했다고. 얘는 어느 지방의 상군이 지방 상군. 동네 구멍가게라고. 그 당시에 정부가 있죠. 주택 관련된 보조금을 얘한테 95% 준 거야. 지금은 자금 동원 능력이 제일 좋은데 누구냐입니까? 얘라고. 한 달에 임대 수입만 4천억이 넘거든. 4천억이. 삼성이 못 따라가. 그만큼 이 수입이 높다고. 나는 내가 만약에 되면 이거 얘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100%. 얘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 원래 옛날에 대통령이 되면요, 꼭 끝나면 건설회사 꼭 하나 망했거든. 왜 그래? 자금 세택이 제일 좋은 데가 뭐야? 건설회사라고. 이 정부가 이 사람 되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요거 되고 나서 그다음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노무현 되잖아요. 같은 편이지. 그러니까 손 안 된 거란 말이야. 나 같으면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이거. 자, 하여튼 봐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둘 다 보조금 지급한다 하는데 중요한 건 소비자가 주거 선택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소비자 보조입니까? 아니면 공급자 보조겠습니까? 응?
누가 훨씬 더 주택의 선택폭이 다양하겠습니까? 요거는 걔들이 지었던 집만 살 수밖에 없잖아. 얘는 전국에 있는 모든 건설에서 다 선택할 수 있지? 이 말 기억하라고. 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소비자 보조금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현금. 같은 말이 소득 보조. 두 번째가 집세 보조 또는 가격 보조. 같은 말이요. 임대료 보조, 임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더 좋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 두 개 구분해 볼게요. 이런 거. 국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 주면 임대인에게 월세 100을 준답니다. 자, 첫 번째는 현금을 갖다가 40을 주는 거예요. 40을. 그러면 임차인은 뭐 자기 돈 60에다가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우리 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 보니까 보조금 받는 날이 있어.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뭡니까? 막걸리 파티하지. 무슨 말이야? 이 돈 가지고 이 월세대를 내지 않고 딴짓 하더라 이거야. 응?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국가가 있지. 두 번째, 카드를 딱 줘. 요 카드에 현금 4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거야. 여기 자기 돈 60에다 뭐 이 카드를 가지고 주면 요 카드를 가지고 임대인은 뭐 있습니까? 구청 가면 현금 준다고. 응? 그게 다른 말로 이게 바우처야. 이게. 응?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죠?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현재 임차인하면 둘 중에 뭐 선호하겠습니까? 어떤 거 좋아하겠냐고.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지? 우선 필요한 것은 먼저 쓰고, 이 남는 동안에 월세 남들이니까. 그래서, 효용적인 측면의 얘기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점 많지.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카드 집세 보증 그만큼 뭐 있습니까? 정책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효과, 원래 이건 수요자 지급이에요, 수요자. 효과는, 자, 우리 항상 단기, 장기. 단기는 보조금 지급되어진 만큼 수요가 뭐하지? 수요 많아지겠지? 지면은 원래 월세 지금 100을 받는데 보조금 40 준 만큼 수요 증가되는 거예요. 되면은 집값 올라가지. 자,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 14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보자.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원래 임대인은 월세 얼마 받는 거예요? 100을 받던 걸 지금 140 받는 거지. 누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이 있지?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에 대한 이익을 계속 보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공급은 그지? 공급이 늘어난 만큼 월세는요? 떨어지지. 항상 이 경제에서는요, 마지막 가면 공급자가 정상인이 발생되는 전까지 계속 공급이 증가한다고. 공급자 원래 정상인이 발생되는 월세 얼마예요? 100이지. 일단 100이 된다 치자고. 그럼 이제는 임차인은 월세 100을 주면 실제 자기 돈 얼마 지불한 겁니까 이제? 60이지. 이때 누가 혜택이 있습니까? 임차인이 혜택이 있는 거지. 내려가라고. 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쉬워요. 쉽다고. 항상 공부할 때 임대료 규제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단기는 수요 증가야. 장기는 공급 증가, 둘 다 증가야. 근데 임대료 규제는 단기는 뭐였지? 이건 공통점이야. 장기는 뭐였지? 구분을 하고. 다른 거야. 특히 시험 나는 이게 물론 단기는 무조건 수요 이동, 장기는 공급 이동이야. 어쨌든 처음엔 둘 다 수요는 증가시킨다고. 그러나 반대로 뭐 있으면 장기는 공급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이걸 보셔야 돼. 이건 좀 기억하시는데 아마 이건 금방 이해될 것 같아. 한번 딱 들어봐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해되면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요거 안 되면 암기하라고 이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임대 정책은 무조건 100%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걸 빼놓고 시험 못 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자 거기 58번부터 65번까지네. 자 58번부터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생산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 두 개 있지. 그죠? 그 다음에 59번요. 임대료 보조 받는 소득층이 효용이 받지 않는 사람도 훨씬 효용이 더 효용이 뭐예요? 더 크겠지. 자 60번이죠.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이 말 뜻이 뭐냐? 보세요. 임대료 보조 대신을 이게 임대료 보조야? 대신 뭘 주었다고? 현금 보조 그 말이야. 그 표현이 임대료 보조보다 현금 보조가 그죠? 효용이 뭐예요? 더 크겠지. 그죠? 그 다음에 61번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 소득 저소득이 뭐 있으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62번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증가. 63번도 공급 증가지. 자, 그다음에 64번 보조를 받게 되면 저소득층 임대주택 소비는요 늘어나지. 자, 65번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걸 그래 암기하지 말고 이거 보세요. 단기는 누구 이동? 그럼 당연히 월세 올라가면 누구 혜택이 있다? 임대인. 장기랑 공급 뭐 증가면 월세 떨어지니까 임차인 혜택이 있는 거지. 이걸 연결시키라고.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단기는 시장 임료 올라간다. 왜? 수요가 증가되니까. 장기는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된 만큼 시장 임료 감소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자, 책 가볼게. 이제 책에 뭐 설명 꽤 많은데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243페이지. 자, 뭐를 좀 보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위에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자, 2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 임차인 주거 선택 자유가 보장되는 누구라고요? 임차인 보조금 지급이지. 그죠? 앞에 설명이. 그런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밑에 갈로 2번.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금 지급할 경우 박스 안에 있죠? 단기, 장기 있는데 자, 단기. 거기 쭉 보시면서 수요 증가 밑줄, 두째 줄 임대료 상승 밑줄, 그 다음에 맨 끝에 초과인 갈로 속에 기존 임대인 혜택 쓰느라고. 기존 임대 혜택이고. 자, 니은번은 앞에 다 버리고 있지. 어디 보는가 하면은 거기 보니까 중간쯤 가보니까 임대주택 공급 증가 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중요한 말은 이 뒷말에서 지금 다 도망가 있다고. 이걸 좀 써놓으시라고. 응? 그 뒷말 요거만 달랑 나온 거야. 앞에 다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말 이 말과 이 세 개 중요하거든. 그죠? 그래서 뒤에 보고 저기 있는 임대료 하락 또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 혜택 이를 써놓으시라고.
그런 다음 밑에 동그라미 이 1번, 2번 뒷장에 4번, 5번이 있거든요. 그 설명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딱 요거야. 요것만 열심히 설명되어 있어. 책에 딱 설명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밑에 있는 갈로 3번 바우처 등은 가감은 그냥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죠. 지금 읽지 말고 그냥 쭉 그냥 넘어가시라고. 249페이지 큰 4번 주택 분양주택 정책이 있죠. 이것도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의미 두지 말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맨 위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답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절대 잠시만 임대료 규제는 절대 초과 공급이라는 용어 쓰면 다 틀려. 무조건 초과 수요지. 뭐 1번 이해될 것이고 그다음 저기 있는 3번도 뭐 있습니까? 임대료 보전은 무조건 수요이든 공급들로 증가라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뭐 나머지 내용은 크게 또 문제 안 되게 아마 이게 장난치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를 답을 만든다고. 내용상에서. 다른 거 4번, 5번은 이런 건 장난칠 수 없거든 사실은. 자, 그래 보시고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52페이지 자 4절 조세정책 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이 정갈한 말과 귀착을 먼저 기억하죠. 귀착을. 자, 맨 먼저 봐볼게요. 이를 보통 부가세가 뭐야? 부가가치세가 뭐죠? 부가세는 그 지방세와 그냥 그 말 액면 그대로. 액면은 부가가치세 말 뜻이 뭐야? 응? 최종적인 소비자. 내가 현재 분필 쓰고 있지. 요걸 쓰면서 현재 이 뭐야? 강의를 받고 있지. 그죠? 요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결국 부과되는 수익이 돼서 세금 뭐야? 부가세라고 이게. 그러면 보세요. 원래 국가는 부가세 부과할 때 요 물건이 100원 되거든. 그건 최종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원 지불하는데 국가가 부가세를 갖다가 이렇게 뭐 있습니까? 40원을 부과하면은 얘한테 부과시키지 생산자한테. 국가는 시킵니다. 여기 생산자 다시 여기 100원에다가 뭐 합니까? 이렇게 받는 거지. 그죠?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입니다. 원래 납세 의무자한테 얘가 납세 의무자야. 세금을 부과했는데 요 세금은 얘가 부담하지 않고 이렇게 떠넘기는 거지. 여기에 뭐라고? 조세 정가 이 말 뜻이에요. 이때 세금 누가 냈어? 얘가 낸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부담할래? 귀착 이런 말 뜻이라고. 귀착. 됐죠? 그런 게 뭔지 아시라고. 자, 그럼 우리 거기 프린터 보니까요. 66번입니까? 그 말이에요. 66번이. 큰 의미를 갖지 말고 이게 이런 거 틀린다는데 안 내. 네?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하면은 이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하지 않고 제3자한테 뭡니까? 예, 세금을 떠넘긴다. 이게 조세 정가 이 말 뜻이에요. 자, 다시 보자고 이제. 그러면 재밌는 건 우리 자동차 살 때 부가세 냅니까? 부가세? 밥 먹을 때, 분필 살 때 내지? 집 살 때는 낸다고?
땅 살 때. 그 땅에 대한 부가세 낸 적이 있어? 없잖아. 아니, 분명히 그 땅을 살 때 최종적인 뭐 있습니까? 농민이 그 농지용 수익이 나오잖아. 부가세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 이 건물을 이용한 최종적인 우리 학원 원장은 이용하면 수익 나오지. 부가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유독 이 집만 보니 부가세가 없냐는 거야. 사실은 있습니다. 재산세. 여기 일종의 부가세야. 다시 해볼게.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얘가 현재 공급자죠. 얘가 뭡니까? 수요자죠. 이때 월세가 현재 100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보니까 현재 이게 재산세 있거든요. 재산세 말 뜻이 이거야. 자, 일단 이게 40만 원 부과했다 해보자고. 그러면 원칙은 이거 하셔야 돼. 원칙은 마지막 이 건물 누가 이용합니까? 얘가 이용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월세 갖다 여기다 100에다가 뭐야? 40을 더 더해서 이렇게 월세를 내게 돼 있다고. 원칙은. 이 원칙이야.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납세 의무자인 임대인한테 세금 등을 부과시키니까 얘가 세금 내지 않고 제3자인 임차인 부담 효과가 뭐냐? 좋으신 거라고. 그럼 월세 현재 세금 누가 낸 거예요? 이런 결정이 다른 말로 이 조세 정가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아주 극단적이지 않으면요. 둘 다가 세금을 낸다고. 효과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가 있어. 응?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잘 보세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 자, 일반적인 세금 한 명이 독박 쓰지 않고 이렇게 둘 다한테 조세가 이렇게 전가되는데 그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일단 A 같은 케이스는 한번 들어보죠. 이때는 임대주택 수는 굉장히 많은데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 수는 한정돼 있어. 월세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월세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자, 일단 110이 됐네. 일단 세금 부과된 상태예요. 다시 B 같은 케이스는 임대주택 수는 별로 없는데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 수는 더럽게 많더라고요. 응? 월세가 올라가지.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다시 잘 보세요. 이제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임차인은 월세 100 주었지. 세금을 딱 때리니까 월세 110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럼 100을 내든 110 낸 거지. 얘가 과거보다 10만 더 올라간 거 아니야? 요거 세금 낸 효과가 있다고. 40 중에 나머지 30은 누가 낸 거예요? 공급자야? 전체에 있는 100원에 현재 세금 40 때린 상태라고. 월세가 현재 130 된단 말은 원래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100을 내던 게 현재 얘는 130 내는 거지. 그러면 30을 더 올라간 거 아니야? 여기 월세 내 효과가 있다고. 세금 내 효과가 있다고. 그 전체에 있는 40원 중에 얘가 30 냈으면 얘는 얼마 낸 거예요? 이렇게 낸 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세금이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 이 차이는 뭔지 압니까? 탄력성 크기 차이야. 잘 보자고 이제. 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임차인 수가 많은 거 적은 거. 적다. 대체자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탄력 비탄력. 다시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은 거지. 많지. 그럼 대체할 수 상품수 많은 거지. 그럼 탄력 비탄력. 이게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탄력적입니다. 다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임차인 수가 많으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수는 적지. 그럼 선택할 수 대체제가
적다. 탄력, 비탄력. 자, 보자고. 가만히 보니까 비탄력이 탄력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는 거지. 응?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지금 이해하라는 거야. 자, 다시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조세 귀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입니다. 탄력성, 여기 탄력성이요. 요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꼭 알 거는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탄력과 탄력이 있으면 둘 다한테 세금이 증가될 건데 그 양이 훨씬 더 많은 게 비탄력이 탄력보다 더 많은 세금 내더라 이겁니다. 요걸 보시면서 자, 한 번 더 설명할게. 한 번 더 보세요. 수요가 탄력성 값이 2고 공급이 탄력성 값 3이라 해볼게요. 했을 때 우리 앞에서 했지만 탄력성이 1보다 큰 건 탄력이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세기척은 탄력성 제목이 역탄력성의 말쓰거든. 좀 더 설명할 건데 이때는 숫자가 1보다 크다 이건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값이 크다 적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값이 큰 게 뭐냐고 이게 탄력입니다. 작은 게 비탄력이라고. 만약 이때 공급자한테 세금이 50원 정도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내 봐볼게. 자, 일단 보니 자, 역탄력성 말 뜻이 겁니다. 요것만큼 상대편에게 떠넘긴다 이 말 뜻이야. 그 전체 있는 값 중에 수요자 얼마? 5분의 3을 부담한다 이 말이고, 네? 공급자 5분의 2를 부담한다 이 말 뜻이야. 그러면 전체 50원 중에 얘가 얼마 내는 겁니까? 30이지? 얘가 얼마 내는 거예요? 누가 세금 많이 내서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던 무조건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갖다가.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 다시 보세요.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이 있을 때 얘가 비탄력, 얘가 탄력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일 때 공급도 비탄력. 이런 말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하나의 시장에서. 자, 다시. 이러면 수요 반대말이 뭐예요? 공급. 비탄력 반대가? 이런 시장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에서는. 얘가 비탄력이지. 얘는 무조건 설명 안 됐을 때 탄력이 탄력. 자동. 그걸 아셔야 돼. 얘가 비탄력 나 있지. 이건 자동 탄력이야.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빼버린 경우가 있다면 문제에서. 그러면 이때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 누가? 수요자가 비탄력인 결과 탄력보다 세금 많이 내겠다죠?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거.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아닙니까? 그러면 자, 탄력과 비탄력 세금 누가 더 적게 내? 비탄력이 더 탄력이지? 탄력이 더 적게 내는데 완전 탄력이면 세금을 더 안 낼 거 아니야. 더 안 낸다 이 말에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거예요. 비탄력이 세금 더 많이 내지. 완전 탄력은 더 많이 낸다 이거지. 이게 결국 얘가 전부 다 부담한다 이 말이라고. 해볼게. 자, 다시 볼게요. 보세요.
수요가 탄력성 값이 0이야. 얘가 탄력성 5거든.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그 반대편 할 필요 없어. 이게 뭐야? 완전 뭐지? 비탄력이지. 그 요것만큼 상대편 떠는 게 네 말 아니야. 전체 합이 5지? 그 얘가 5분의 5 독박 쓰는 거 아니야? 얘는 5분의 얼마 내는 거야? 0 내는 거지. 모든 세금 누가 내? 완전 비탄력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만약에 완전 비탄력이면 네? 수요자는 세금 내 안 내? 몽땅 다 누가 독박 써? 공급자지. 그러니까 이건 한 명이 독박 쓰게 돼 있습니다. 공급자가 결국은 독박 쓴다. 이 말에 따라 움직여야 돼. 아마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을 쉽게 갈 수 있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다음에 가면 제가 이제 탄력성의 소리 전에 그림 그린 거 있지? 기억나 안 나? 나죠, 그죠? 1부터 작을 때 클 때 있지? 요거까지 다 집어넣을 거예요, 다음에 가면. 그럼 딱 하나의 어떤 표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생각해봐. 자, 탄력은 변화폭이 커, 적어? 탄력은 변화폭이 변화폭은 탄력과 비탄력 변화폭이 누가 더 커? 탄력이 더 큰 거 아니야? 비탄력 변화폭이 적지. 이 말은 도망 잘 가잖아, 이거. 도망 안 갈 거 아니야. 그 세금 등을 부과할 때 언놈한테 부과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도망 안 갈 놈들 아니야. 그 얘가 많이 내게 돼 있잖아, 이론상에서.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시나. 어쨌든 이 말 기억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응?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말이에요. 왜 국가는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런 차등가를 부과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거라고. 이 내용 굉장히 쉽거든요. 자, 다시 할게요.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면 첫 번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형평과세가 맞을 것인가? 형평과세가. 이걸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시험에선.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고가 반대가 뭐예요? 그 다음에 고가가 보니까 신규 아니야? 뭐지? 기존 주택이 네, 저가. 자가주택이 훨씬 더 비싼 거지? 임대주택보다. 이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잘 보자고. 공급과 수요가 있을 때. 자, 물어보자고. 전에 했던 거 우리 수요 측면에서 비싼 게 탄력, 비탄력. 비싼 게 탄력이지. 어느 놈이 더 비싼 거야? 뭐 얘가 탄력이지. 이거 비탄력이지. 그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신규와 기존 주택 중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누가 더 탄력? 누가 더 탄력? 아, 수요 반대가 뭔데? 수요 반대 뭐? 얘 탄력 반대 뭐? 이래 가면 알 필요 없어. 이래 가면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자, 요 창원시에 보니까 최근에 5년 이내에 만들어진 30평 고대 신규입니다. 5년 이전에 만들어진 기존 주택이거든? 누가 더 많이? 이게 또 많은 거 아니야. 나와 있는 공급 물량이. 그 대체 많은 거지. 그 얘가 뭐 된다고? 탄력. 신규 더 적지? 비탄력 그 말 아니야. 안 갈 필요 없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이때 그냥 단순하게 고가 주택이 2억이고 저가가 1억 한다, 1억. 이때 모든 주택 가격의 세율이 10%가 딱 10%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10%가. 그러면 이때 주택 가격, 자, 세금은 고가 주택은요? 세금 얼마요?
2,000이지? 저가주택은 세금 얼마요? 1,000대 있죠? 만약 이게 형평과세가 된다면 둘 다 또 반반 내야 되거든? 반반. 그렇잖아. 냈을 때 얘가 얼마 됩니까? 1,000, 얘도 얼마죠? 저가는? 이렇게 되면 뭐야? 집값이 2배니까 얘도 2배 세금 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말에 한번 따라가 볼까? 이 말에 고가주택은 누가 비탄력이지? 공급자지? 그 얘가 세금 더 많이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1,000보다 많은 1,200을 낸다 해보자고. 그럼 얘는 얼마 내지? 800 낼 거 아니야? 저건 얘가 비탄력이지? 그 500보다 많은 600을 낸다 치자고. 얘는 400 내겠지? 우린 지금 자, 이게 결국 뭐 있습니까? 실제 낸 세금이야. 실제 세금. 실제 세금. 우린 지금 수요자가 분명히 중요하거든. 네? 그럼 이론상 따져볼게요. 이론상. 요거 600 세금 냈지. 그죠? 그럼 집값 2배 아니야? 2배잖아. 그럼 얘는 원칙은 얼마 돼? 얼마 내야 돼? 1,200을 낼 걸 실제 얼마 내고 있어? 얼마 내고 있냐고. 이 형평과세 맞냐고 이게. 아니 모든 주택 가격이 똑같이 세율 부과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형평과세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내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이건 다른 말로 역진세 성격이 있더라. 성격이. 그럼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냐? 대책이. 자, 보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고가주택은 세율 15%, 저가주택은 세율 5%라면 그럼 이게 비슷한 비율을 갈 것 같아. 수요 측면에서. 그지? 이런 게 뭐 다른 말로 차등과세. 같은 말이 뭐지? 노진세 한다는 거예요.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한다면 이게 약자가 훨씬 더 이 세금을 완화된 효과가 있다고. 건설하면요, 저 임차인에게 세금, 조세 증가가 완화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요건 소득이 높은 분, 낮은 분. 낮은 분이지. 그 소득이 낮은 분의 집을 많이 주면은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아지지. 그럼 탄력, 비탄력. 그러니까 현재 비탄력이잖아. 비탄력이 탄력으로 바뀌면 세금 내는 부분이 완화되겠지. 그런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요거 말씀하는데. 이건 딱히 몰라도 이건 대충 이해되고 암기하면 될 것 같아. 안 되면. 응?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프린터에 있는 문제 보고 끝낼게요. 67번은 요거는 대충 개념 자체 이해될 거예요.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 세금 등을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8번 갑니다. 68번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은 뒷장 69번도 69번 70번 할 건데 두 개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요 한 개밖에. 보세요. 세금 내기 전까지만 해도 수요자는 이 물건 얼마 주고 샀어?
100원 주었지? 근데 계속 보세요. 세금을 딱 부과하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이 100원이 아니라 110돈은 얼마요? 그 수요자는 뭐 있으면 세금 부과되기 전보다 세금 부과 후에 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더 요거보다 커진 거지. 그런데 공급자는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손에 지는 금액이 얼마야? 100이었었는데 세금 부과는 2만 9천 원을 지었지만 세금 내야 되지 얼마? 40원 내면 요 40원 빼봐 얼마 됩니까? 자기 손에 지는 금액은? 그렇지 90 되겠지. 그러면 세금 부과되기 전에는 전부 다 100을 손에 다 지었단 말이야. 얘보다 결국은 세금 빼니까 자기 손에 실제 지는 금액은 얘보다 더 감소하는 거지. 결론 이렇게 하시라고. 국가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 부과 무조건 이건 둘 다 피보는 거야. 두 놈 다 피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통 국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은 나쁜 세금 이 말 뜻이야 이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피본다는 의미를 아시라고. 그 말만. 네? 그러니까 우리 갑건 세금 다 나쁜 세금이야. 왠지 알아? 자 보자고. 물론 아니 전체 사회전체 물론 그 세금 받아 국가 다시 환수하겠지만 저기 다시 돌려주겠지만 복지 등등에 개인적 측면 손해라고 보세요. 만약 월 1,000 이하 되는 분한테는 세율이 10%야. 네? 1,000 이상 되는 분한테 세율이 보니까 20% 된다 하자고. 내가 1,000만 원 낼 때 990만 원 낼 때 99만 원 되지 세금이. 그죠? 요거 1,000만 원 딱 빼봐라. 950 했을 때. 그런데 1,020만 원 냈다. 1,020만 원이. 20%지? 그거 얼마 냅니까? 200? 요거 빼면 더 실질세도 더 적을 건데? 안 그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냐고. 안 한다는 거야. 물론 아니 국가가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이걸 국가한테 어떤 이 복지 등에 환수하겠지만 다만 개인적 측면에서 이건 손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결론상 앞으로 있죠.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무조건 나쁜 세금이야. 나쁜 세금은 수요자 입장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거야. 공급자는 더 자기 손에 지는 금액이 더 적다는 거야. 그 의미를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71번 지금은 그냥 71번 가볼게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 임차인이 증가되겠죠? 근데 72번 조세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게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고. 자, 73번부터 보셔야 됩니다. 조세를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증가되는데 상대적으로 끝에 세금 부담이 많은 쪽이 탄력성은 비탄력이지. 비탄력 값이 낮은 쪽이지. 그다음 74번 갑니다. 수요가 비탄력이지. 그죠? 그러면 누가 세금 더 많이 내? 수요자지. 그래서 쭉 가보니까 수요자에게 증가가 훨씬 많이 기착되겠죠. 75번 둘째 줄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이 말은 공급자가 탄력 비탄력이죠. 그러면 수요가 뭐 됩니까? 첫째 줄 수요 곡선이 공급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76번 자 공급이 완전 뭐요? 완전 비탄력이면 모든 세금 누가 낸다? 공급자가. 자 77번 같은 세율을 부과시키면 형평과세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자동과세 다시 역진세입니까? 아니 저 끝에 모든 주택 가격에 똑같은 세율 부과한 거 아니야? 그 무슨 세이고? 역진세지. 그 다음에 자 78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이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뭐 있습니까? 완화해 주는 거지. 그죠? 그거까지는 79번 지금 하지 말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조직적인 적이 다요. 물론 여기도 나중에 조금 더 붙겠지만. 그러면 책을 본다 어디 보신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보지 말고 254페이지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갈로 1번, 2번, 3번 있지? 자, 그 말이 뭐냐? 이거.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 보시고 5책에 있는 글에는 그냥 쭉 넘어가. 읽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256페이지 갈로 3번에 있는 역진세, 누진세 말뜻이 뭐냐 했는데 그 말이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말.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는 게 이건 역진세 성격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누진세 말뜻이에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자, 다른 건 그냥 넘어가자고 지금.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저기 뭐 있습니까? 투자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